예,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가운데 한 출처가 유튜브 방송 채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취재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급기야 검찰과 공수처 고발로 번지면서 관련 수사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오창석 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김성수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두 분은 혹시 이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제목의 어떤 문건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사실 그전에는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그 후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받아본 게 정확한 내용이 아닐 겁니다. 마구잡이로 쏟아져서 여러 버전에. 예, 여러 버전에 쏟아져서 사실은 이제 양질의 내용은 없었던 것이고 예. 그리고 받아봤던 것 중에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 예. 그러니까 다음 달 열리는 장모와 관련된 뭐 재판 관련된 내용 등등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거는 유의미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 혹시나 장성철 평론가께서 받으신 문건과 동일한 거를 두 분께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뭐 여쭤본 건데 김성수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지금 이제 열린공간 TV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예. 이제 유출이 됐다는 그 엑스파일 파일 외에는 저는 아직까지 직접 본 것은 없는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워낙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떠들고 있어서 어떤 언론은 뭐 3가지 버전이다. 뭐 혹은 뭐 누구는 또 5가지 버전이다. 혹은 정치인들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받아본 거는 뭐 2쪽짜리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워낙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내용은 6쪽 분량의 PDF 파일. 이 파일의 경우는 출처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열린공감 TV라는 채널인데요. 어떤 채널이고 어떻게 공개가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유튜브 채널이고요. 인터넷 언론사 독립매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감 TV에 가면은 진실과 진보의 큰 바다를 항해하는 유튜브 플랫폼이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튜브 채널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이 SNS에 쓴 글 이후에 엑스파일이 굉장히 크게 회자가 됐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제 편성을 해서 그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스튜디오 촬영분이 아니라 원래 기존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렸던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예. 카페에서 어디 한 켠에 앉아서 두 사람만 출연해서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것인데 예. 이게 알려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선언 방송이었죠. 원래 우리가 만든 것이다라는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준비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예. 경향신문의 이제 강진구 기자도 얘기를 직접 출연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1년여 전부터 준비했었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를 확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검증해야 된다라는 취지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로 오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혹이다라는 네. 것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 평론가가 지금 언급한 그 어제 방송분을요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직접 듣고 오시죠. 윤석열 엑스파일 이거 글씨 제가 쓴 거고요. 제가 쓴 겁니다. 각각 섹션별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그냥 마구잡이로 쓴 게 아니고 저희가 1년 동안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취재를 근거로 해가지고 방송 대본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페이지 분량은 한 200~3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시중에 돌고 있는 윤석열 X파일 6페이지짜리 목차만 나오고 있는 거는 저희 열린공감TV가 작성한 문건이 맞고요. 해당 문건의 용도는 방송 대본을 위한 목차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취재를 통해서 사실로 팩트로 드러난 부분들은 사실이라고 제가 방송 중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혹 수준으로 끝나는 것들은 의혹이다라고 언론법에 준수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이 두 분도 명확히 얘기를 한 부분은 어떤 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뭐 유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방송용이다. 방송을 위한 취재 노트가 이제 시중에 떠돌게 됐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 방송을 하려는 이유가 이 사람이 과연 합당한 후보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따져묻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용 대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만약에 이 엑스파일이 장성철 소장이 먼저 SNS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 채널에서 가장 먼저 보도가 됐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이제 언론 매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종이 신문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방송 또는 이제 유튜브로 영향력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회사가 아니라 1인 미디어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기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이제 보도가 할 수 있는 매체가 생겼고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방송 내용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방송이 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방송 전에 이게 이제 나돌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면 이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이 흔히 말하는 열린 공감 TV에서만 만든 것이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이 너무 진부한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제 엑스파일은 어디 갖다 붙여도 엑스파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여러 엑스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인물 탐구 정도로 그냥 엑스파일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예. 앞으로 여권발, 야권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엑스파일이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엑스파일 논란이 나오면서 윤 전 총장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그 엑스파일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불법 사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해당 그 열린공감 TV 제작진에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게 목차만 나와 있잖아요. 목차랑 앞부분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관계를 말한 거라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분들 주장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제기한 법적인 문제도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우선은 좀 구분을 해드리면 열린공간 TV에서 지금 본인들이 작성했다라고 하는 엑스파일이 있고 이게 예. 지금 앞에 목차 6쪽 정도가 지금 인터넷에 지금 퍼진 상태고 예. 그 외에 지금 어제 장성철 수장이 봤다는 엑스파일은 10쪽짜리 문서 2개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3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파일을 뭐 일부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작성해서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엑스파일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법적으로는 예. 우선은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예. 이 각각의 허위 사실이냐 사실이냐에 따라서 일단은 형법상 원래 명예훼손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정보통신망법의 70조에 이제 허위로 비방을 하거나 예. 허위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열린공감 TV에서는 이게 그냥 취재 노트였고 네. 예. 작성의 목적도 그렇기 때문에 뭐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니었고 비공개로 전달을 했는데 우연히 퍼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행위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형사적인 문제가 명예훼손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개인 정보를 이제 임의로 동의 없이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71조 1호에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고 제공받은 자 양쪽 다 형사처벌이 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꽤나 세게 처벌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외에도 피의사실 공표라고 해서 수사 관계자가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피의사실에 대해서 공표를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형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의 자격정지 이 또 형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예.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해서 형법 127조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런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또 처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취재 노트라고 하더라도 이 취재 과정에서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피의사실 공표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 부분은 처벌이 별도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명예훼손 뭐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 별도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방송을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의 내용이 뭐 허위 사실이면 의혹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했고 명백하게 진실인 경우에는 뭐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진실을 이야기했어도 방송의 그 목적이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방송 중에 이야기한 부분이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그럼 명예가 훼손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허위 사실이 아니냐. 이것도 또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도 결국엔 쟁점이 될 거예요. 뭐 이 지금 열린공감 TV의 이 취재 노트도 그렇고 그 외 엑스파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이제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후보나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선거의 목적으로 비방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면은 이게 그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공직선거법 250조에 또 규정이 있고 또 후보자 비방죄라고 251조에 또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선거에 결국에는 출마가 되고 그 이후에도 이런 엑스파일이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여러 가지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이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게 누군가가 유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위반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성명 불상자가 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는 관할이 검찰인지 공수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지금 양측에다가 다 고소를 해서 고발을 네. 해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엑스파일 세 가지 부분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 이런 엑스파일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출처가 확인이 되고 결국엔 이런 처벌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라도 허위로 뭐 내용 조금 변경한다든지 새로 작성을 해서 유출하거나 이런 일은 없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 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실제 출마를 해서 후보가 되고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간다면 이런 것들은 실제 법적인 처벌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점으로만 놓고 본다면 허위 사실이든 그게 사실이든 이걸 유포를 해서 명예훼손을 할 가능성, 그 혐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 부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의도를 어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의도가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어떤 지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이 죄마다 다 성립의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전파성이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파를 해서 이 이야기가 퍼질 예. 그 염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하나가 있고요.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불법성이 조각이 돼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 부분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규정이고요. 아,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 고의 그러니까 그리고 형법은 과실치상이라든지 이렇게 딱 과실인 경우에도 처벌하겠다고 명시를 하지 않은 죄 같은 경우에는 예. 고의가 있어야지 처벌이 돼요. 뭐 살인죄라든지 다 그래서 고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의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엔 그 취지 자체가 그리고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지라든지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처벌의 형량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뭐 고발이나 고소 이런 것들이 이제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넘쳐난다고 한다면 실제 법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결론을 이제 뭐 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내는 그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아주 단기간에 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이 아무튼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좀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그 고발건들 저희가 좀 그래픽을 통해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엑스파일 최초 작성자와 파일의 존재를 언급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각각 명예훼손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과 국세청 등에 제공한 불법 정보를 바탕으로 엑스파일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를 수사해달라 이런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사로 실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수사로 이어진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결국 그 죄명이 다 그런 거일 텐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파일을 일단 확보를 할 것이고 그 파일의 소지자한테 이게 어디서 났느냐를 확인을 하게 돼서 출처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출처가 나오게 되면 그 출처 작성자에게 이걸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확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뭐 어떤 정보를 얻게 되었다라든지 예. 아니면 뭐 내가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짜집기 했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관련 증거라든지 컴퓨터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서 법원에다 재판을 올릴 것이고 법원에서도 이 증거 싸움 관련해서 증거를 판단을 한 다음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죄를 선고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예.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성명불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저희도 성명불상으로 해서 일단 고소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성명불상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점점 찾다 보면은 끊겨버려서 못 찾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예. 뭐 요즘은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거의 다 잡히기는 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어쨌든 그 좀 정확한 사실관계 자체는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뭐 아주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출처나 주체를 아무튼 역순으로 따져서 올라가는 방법을 따라가는 방법을 물론 이 수사기관에서 쓸 텐데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유포되는 거 보면 뭐 SNS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이제 저기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또 검토해보고 뭐 그런 겁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SNS 업체에다가 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 뭐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SNS의 글들이 또 최초 유포는 SNS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게 SNS의 맨 마지막 지금 유포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유포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SNS 어디서 나왔어요? 예. 그러면 또 뭐 전 사람이 나올 것이고 전 예.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가 최초 SNS 유포자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이 파일 어디서 났어요? 라고 했는데 예. 나는 이걸 또 어디서 받았다, 어디서 네. 구했다라고 하면 또 거기로 따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적으로는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예. 찾는 것이 이제 중간에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가 뭐 해외로 이렇게 좀 돌아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염려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파일 자체에도 예. 이번에 열린공감 TV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작성자가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작성자가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이 진행하는 분과 동일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 예. 더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네. 파일 자체도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사이버 수사에 있어서 좀 기법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 아까 잠깐 막 언급해 주셨는데 뭐 따라가다가 이게 결국엔 뭐 해외 뭐 서버를 둔 어디 사이트에서 발견됐다 하면 이제 그런 거는 딱 끊겨서 수사기관에서 밝히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이게 지금 당장은 고발된 건이나 이게 지금 당장은 지금 저희 얘기하고 있는 게 2건이긴 한데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수사기관이 따라가는가 좀 지난한 과정이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변호사께서 잠깐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성명 불상자로 이제 최초 작성자가 이제 고소가 된 상황이 고발이 된 상황이고 문건의 출처가 과연 지금 버전이 많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서 글쎄요, 오창석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부 다 이 정체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도 좀 의문이긴 하고 아까 처음에 저희가 물어봤을 때도 여러 가지 버전 받아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는 뭐 좀 의아한 그런 문건들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결국엔 짜깁기 수준이나 찌라시 수준이라서 뭐 그 대단한 엑스파일 자체가 그 대단한 내용이겠는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이 엑스파일 형태로 보도를 하거나 누가 유포를 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열린공감TV가 이제 스스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언론 매체라고 했기 때문에 제보를 받거나 수사는 아니죠. 조사, 예.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지 엑스파일 원문입니다.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었던 이겁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충분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린공감TV와 같은 다른 언론사가 다시 보도의 형태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또 얘기를 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엑스파일 형태로 어떻게 팍 알려진다, 한 번에 알려진다 이런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쇄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변호사께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걸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엑스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 받은 쪽도 작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유포를 한다고 한다면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파쇄를 한다고 해서 원 작성자를 찾을 수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분명히 이분도 이제 받은 출처가 있을 것이고 그 출처를 또 타고 올라가다 보면 작성자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파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 파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계속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본 형식으로는 되지는 않겠지만 검증의 사안은 똑같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열린공감TV가 뭐 진보를 지향한다라고 해서 진보 쪽 또는 여권에서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장성철 소장은 또 야권이거든요. 예. 그리고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라든지 또는 야권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후보를 빠르게 올려야 되거든요. 예. 또는 그게 심각한 문제라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전에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 원본 형태가 아닌 사안 형태로 아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 내용 이슈큐브 첫 번째 순서로 만나봤고요.